는 강명구 전 대통령실의 비서관을 상대하는 경북 구미일의 김현건 후보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명구 비서관이 사랑받았다고 봐야죠. 가면 당선되는 곳으로 왔다는 것은 사랑받았다고 봐야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술친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그거 사실입니까? 어디서 보신 거예요? 얘기하고 다닌대요. 본인이? 예, 본인이. 예. 그래서 그런지 공천 받고 나서 제가 수고했다, 축하한다 하고 이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우리 구미 지금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연속 토론을 한번 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강명구 후보에게? 네, 강명구 후보에게 제안을 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했더니 준비도 안 됐는데 자꾸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술은 자신 있어도 토론은 영 아닌 모양입니다. 술은 제가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걸 전해 들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강명구 후보가 토론에 응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해보면 이 지역은 항상 더블 스코어 정도 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당선되는데 왜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국민의 대표가 되려고 하면 검증을 받아야죠, 당연히. 자, 제가 근데 궁금한 것은 토론에는 안 할 것 같고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왔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근데 그 지역에서 신경 안 쓰겠죠. 누가 와도 당선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비서관을 상대하는 민주당 후보는 마음 자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 투지가 불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윤석열 심판하는 선거인데 경북의 한가운데 구미에서 이기면 그 심판의 의미가 커질 뿐만 아니라 용산에서 보낸 사람을 꺾으면 얼마나 그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대단한 파란인데 여기서 이제 구미을에서는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도 없고 당선된 근처에 간 적도 없어요. 지지율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항상.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35.69%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후보님이 민주당 후보 역사상 가장 많이 받은 게 35% 아닙니까? 35.69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그게 후보님이 민주당 후보가 역대 거기서 받은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35%가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목표입니까? 51%. 확실히 51%. 네. 51%. 분위기는 올라오고 있죠. 거기도 아무리 그래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제가 명함을 드리면 악수부터 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예전엔 찢어버렸잖아요. 그게 뭐 그런 정도 그래도 뭐 좀 험했죠. 험했죠. 냉랭한 분위기가 많았죠. 예. 많았는데 어른들이 이제 손부터 먼저 내밀고 손을 꼭 잡아준 다음에 명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장터에 가면 명함 달라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 달라고 해요.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겁니까? 네,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네. 그분들이 다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론조사도 잘 안 되고 나와도 이기고 후보가 우리는 여론조사 하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안 여기 나오죠. 우리 후보가 6명, 8명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그 후보들이 문자를 막 폭탄처럼 보냈어요. 대통령 꼴보기도 싫은데 그 문자 그렇게 오지 전화 받으면 국힘의 여론조사 뭐 조사 이런 전화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다가 국힘 그 대응팀, 여론조사 대응팀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면 안 나와요. 여론조사는 쳐다보지도 말고 바닥 민심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TK 전부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확인시켜봐 주지 않았냐. 36%까지 나오고 이번에는 더 나온다. 확실하죠. 그건 확실한데 그럼 어디까지냐. 나는 51%다. 맞습니다. 후보님 뭐가 필요합니까? 김영건 TV 들어가가지고 거기 좋은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 좀 보시고 주변에 퍼뜨려 주세요. 구독자는 제가 컨텐츠를 읽고 능력이 검증됐다는 사람이라는 거는 지역에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산시키는 게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하는 일을 좀 도와주시면 지금 전국이 심판 선거로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도 결국 타오르는 거예요. 경북이라고 해서 달나라가 아니거든요. 같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경북은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경북의 지인 찾기 한 명 한 명씩 해서 전화하고 설득해 주시면 김영건이 이기고 김영건 이기면 그 다음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네, 절도하는 거죠. 절도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구독도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예,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강명구 후보가 예. 그 청와대 예. 시계를 뿌렸다는 건데 그 뿌린 사람들이 지지자와 캠프 관계자라는 게 드러났고 그 사람들 조사받고 검찰에 고발당했거든요. 아,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예, 고발까지? 거기까지 검찰에 고발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캠프 관계자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계가 어디에서 났느냐가 안 밝혀졌어요. 이제 검찰이 그걸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이게 다 그 경선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언론에 다 보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계를 그렇게 나눠줬다고요? 그래 대통령 시계를 그것도 일반 시계가 아니라 국군의 날 그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특수 시계를 궁위에 뿌린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왔냐 그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난 경선 과정에서 강명구 후보가 다른 지역으로 가느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시계가 결국 드러나면은 그 다른 지역으로 가면 선거법은 저쪽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옮기는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이 얘기는 국힘 내에서도 저 시계가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강명구 후보는 빨리 사과하고 수사부터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그 법의 절차를 따를 것이 김영건 후보 당장 급한 것이 지인들 그리고 구독. 예. 구독, 홍보물, 홍보.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거 다가갈수록 험지 분들 계속 돈도 좀 보내주세요. 돈도 좀 필요해요. 돈도 좀 보내주세요. 계좌 불러주세요. 그러면 계좌는 못 외웁니다. 강명구 TV 김영건 TV 들어가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강명구 TV 들어갈 뻔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